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우선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서정호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강단에 제가 13년 동안 캄보디아의 비미촌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확인하고 당부하셨던 말씀인데, 저에게 이 말씀이 제가 뽀이뱃에서 아이들에게 사역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2005년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갔습니다.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책임자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바퍼라고 아시나요? 바퍼라고 그 첼도 목사님이 하고 계신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단체 책임자로 캄보디아에 제가 2005년대에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하루를 다 얘기해도 부족하고요. 바로 이제 우리 빈민촌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빈민촌 아이들에 대한 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빈민촌 아이들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살던 인생과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제 마음이 고부되어 있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2005년도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9살. 그 아이들을 비미촌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수백 명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너무 행복했고요. 그때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엄마가 아이 등을 때려요. 막 때려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토하려고 하면 그 토한 걸 다시. 그만큼 그 당시에 많이 열악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저한테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들한테 밥을 주고, 이 아이들이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굴도 좀 혈색도 바뀌는 것 같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캄보디아 프놈펜 빈민촌에 보내주신 거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고, 정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지나고 3개월쯤 지났어요. 처음에 정말 열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빈민촌 안에서 같이 현지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바퍼 스태프들이 빈민촌 안에서 사는 친구들을 저희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참고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늦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27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늦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좀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뭔가 좀 확실한 걸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해서 빈민촌 안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뒹굴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3개월이 이제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싫어요. 아이들이 꼴도 보기 싫어요. 적으면 300명, 많으면 한 700명 정도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와요. 밥을 먹으러 오는데 저희가 밥을 줄 때 밥 위에다가 이제 돼지고기하고 계란 지단 같은 걸 올렸는데 아이들이 그 갈매기 아시죠? 도둑갈매기. 도둑갈매기가 그 먹이를 채듯이 그것만 탁 채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맨밥만 있는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막 밥 던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10명, 20명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 되는데 한 300~400명 아이들이 쫙 퍼져가지고 여기저기 해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죠. 밥을 줄 때 아이들이 줄을 안 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우리 스태프들을 인간 방패로 해서 바리케이트를 다 막아요. 막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밥을 줄 때 하는데 처음에 한 100명, 200명 정도 아이들이 밥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밀어요. 자기들이 밥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밀어붙여가지고 밥을 줘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 그때 이제 아침에 밥을 줄 때 그 우리 동네 아이들이 본드를 많이 해요. 그 본드를 비닐봉다리에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비밀촌을 한 바퀴 이렇게 한 많이도 아니고 한 50m 정도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본드를 하고 남은 그 비닐봉다리가 있어요. 쪼글쪼글해요. 그걸 한 뭉치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에 밥을 줄 때 가스로 안 하고 나무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드 말린 걸 가지고 불쏘시개를 하면 끝내줘요. 불이 그냥 푸슝 하고 불이 붙어요. 그거로 밥을 하고요. 그 밥을 하고 돼지고기를 하루에 30kg 볶았단 말이에요. 쌀 한 가마 하고. 그러면 동네 한 20살 정도 넘어 보이는 청년들이 두세 명씩 모여들어요. 이제 본드에 취해 있거나 뭐 술에 취해 있거나 그래서 모여갖고 저한테 시비를 걸러와요. 저희 급식소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구리복에 전투복에 머리를 삭발하고 양쪽에 그 큰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제가 밀리면 그날 준비한 그 밥 배식을 아이들은 제대로 못 나눠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지켜야 돼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실적으로 뭐 주먹이 왔다 갔다 해서 싸운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하고 막 치고받고 막 레슬링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한두 달은 괜찮았는데 3개월을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싫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을 밥을 나눠줄 때 냄새가 끝내줘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빈민 봤죠?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랗고 팔 다리가 얇고 배 볼록 나와 있는 거 다 아시죠? 저도 처음에 캄보디아 빈민촌 갈 때 그 텔레비전을 보고 갔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쓰레기에 그 아이들 풀 냄새에 시궁창 냄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굴에 고름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터져요. 냄새가 정말 끝내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수백 명 아이들이 싸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전 몰랐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요. 갓난 아이들이 막 그냥 울어요. 그게 보니까 엄마가 일부러 아이를 울려요. 아이를 꼬집혀서 막 울려요. 그러면 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아이를 먼저 밥을 이렇게 나눠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달 좋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얘들아 조용히 해. Be quiet.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못했거든요. Please be quiet.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줄을 쓴 건 아니지만 어느 줄에 가까운 거를 했는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아비규환이 돼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손만 내밀어요. 나도 마치 그 제비 새끼들이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먹이를 줄 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처음에 왔던 그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3개월 동안 저희 빈민촌이 프놈펜 수도에 있었어요.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입니다. 3,000가정, 빈민촌 3,000가정이었거든요.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빈민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불법 거주자들이에요. 땅주인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거기다 급식소를 만들어서 밥을 나눠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집 땅주인이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요. 뭐 내일 모레까지 빼라고. 그래서 한번 이전을 했어요. 또 이전하고 또 며칠 있다 밥을 나눠주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우리 급식소 하는 데서 새카만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때 제가 폐타이어를 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었거든요. 폐타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폐타이어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급식소를 다 불질렀어요. 그 땅 주인이 자기 나라 빈민촌 아이들 밥을 주는데 그 급식소를 불을 질렀어요. 이전을 제가 안 했다고. 2번 정도 이전을 당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돌겠더라고요. 싫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아이들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거지 새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가 대열이 무너졌어요. 대열이 무너져서 밥을 뿌렸어요. 확 뿌렸어요. 닭 모이 주듯이 막 던져버리고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고 2005년 11월 달 정도였어요. 그날도 저희가 밥 배식을 9시에 했거든요. 밥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무슨 버릇이 있었냐면 강제 이전, 강제 철거를 2번 당했단 말이에요. 강제 철거를 2번 당하고 그때 마을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 마을 빈민촌 3,000가정을 전부 다 철거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프놈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6년 6월 달에 3,000가정을 다 밀었어요. 7개월 후에. 그러니까 7개월 전이죠. 제가 그 소문을. 저는 캄보디아 말을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 급식소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이 강제 이주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제 이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밥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급식소를 돌았어요. 빈민촌을 돌았어요. 3,000가정. 굉장히 큰 빈민촌이었어요. 제가 3번째 이주한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2번째 이주를 해서 3번째 이주한 곳이 그래도 좀 깔끔한 데 가자. 조금 보기에 좀 흉하지 않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마지막 온 게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을 판매하는 빈민촌으로 왔어요. 빈민촌에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게 아니라 빈민촌 내에도 다 달라요. 직업이. 마약을 거래하는 곳, 뭐 사탕수수를 판매하는 곳, 구두 닦기를 하는 곳, 매춘을 하는 곳, 뭐 전법자들이 모여 있는 곳 다 다르거든요. 제가 3번째 이전한 곳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는 곳에서 급식소를 만들었어요. 3번째 이전을 했죠. 그날도 밥을 대충 나눠주고 마을을 돌았어요. A4 용지에다가 마을을 지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을 때 혹시 작년에 여러분들 이렇게 캄보디아 오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들이 따라와요. 제가 빈민촌에 다닐 때 그때 프놈펜 빈민촌에 갈 때도 아이들이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옵니다. 제가 마을 돌 때 막 뒤에서 막 똥침도 놓고 막 점프해서 팍 올라타기도 하고, 그게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그냥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막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날도 밥을 나눠주고 빈민촌을 돌을 때였어요. 제가 있는 마약을 거래하는 빈민촌에서 바로 넘어가면 사탕수수를 이렇게 정제해서 사탕수수를 판매하는 사탕수수 빈민촌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면 현지 매춘 사창가 빈민촌이 있어요. 거기가 또 지나면 전법자들이 모여있는 빈민촌이 있어요. 거기는 깡패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거기 빈민촌에 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걸어 나왔어요. 진짜로. 거기를 경찰에 들어가려면 수십 명이 대동해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가능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밥을 주니까 그분들이 저를 그래도 관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마을 지도를 그려놓고 다니면서 마을의 가구수를 확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구수가 빠지면 털거가 임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9시에 아이들 밥을 나눠주고 빈민촌을 돌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창가 빈민촌을 지나서 전법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였어요. 근데 그때 여기 비상구 보이시죠? 저 비상구 표시. 저 정도 될 거리에 캄보디아 한 20살 좀 넘은 좀 마른 청년이 저를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투벅투벅 약간 빠른 걸음, 어쩌면 달리듯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근데 그 청년한테는 칼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칼은 나무젓가락처럼 돼 있어요. 나무젓가락처럼 돼서 한쪽 면을 갈아서 반대쪽은 헝겊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이 소매에 이렇게 휴대하기가 편해요. 쑥쑥쑥 이렇게. 이 친구가 요거를 들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는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제가 어쩌면 캄보디아에 13년 동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따라왔던 아이들이 저를 감았어요. 이제 1m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자기 몸으로 저를 감았어요. 한 겹, 두 겹. 그리고 저기 칼을 들고 오는 그 형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리 잡고 늘어지면서 오는 형을 잡으면서 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청년은 왔던 길로 반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똑같이 방금 전에 했던 식으로 막 제 앞에서 또 놀았어요. 그게 2005년 11월 달에 저한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날 저는 집에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29살 때 캄보디아에 갔거든요. 29살에 캄보디아 간 이유가 빈민촌 아이들을 섬기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제 청춘, 제 인생을 다 내려놓고 거지 같은 이 빈민촌 아이들을 섬기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보았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매일 500명에 되는 아이들을 저희 급식소에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제 생에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빈민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거지 새끼였는데 닭이었단 말이에요. 닭 싹 줬어요. 밥솥을 들어갔고 하나 둘 했어요. 그러면 닭이 닭모이를 먹듯이 아이들이 그걸 주워 먹었어요. 막 조용히 해, 처먹어. 그렇게 밥을 줬어요. 그랬던 저를
아이들이 저 살리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칼이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던져서 저를 두 겹으로 감았어요. 저를 7, 8명이 저를 감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로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러운 아이. 닦으면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 죄송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 스텝한테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캄보디아 말로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목이 똑같습니다. 어꾼 뿌레아 예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어꾼 뿌레아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한테 어꾼 뿌레아 예수 하니까 그 전에 아이들이 줄을 안 섰단 말이에요. 줄을 안 서요. 왜냐하면 자기 때까지 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마지막 한 명까지 밖에서 빵을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2번 먹든 3번 먹든 끝까지 나눠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꾼 뿌레아 예수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줄을 서요. 줄을 서고 제가 어꾼 뿌레아 예수 하면 반대로 또 어꾼 뿌레아 예수 하고 답례를 하더라고요. 그게 2005년부터 해서 2006년 1월 달까지 캄보디아 제가 프놈펜에서 급식 사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왜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1년을 나눠주고 2년을 나눠주고 3년째 나눠줬어요. 근데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이상해요. 뭔가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정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먹여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 양을 철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먹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커요. 여러분들 저를 구해줬던 그 5살, 4살짜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4살, 5살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커요. 7살짜리 아이는 10살이 되고. 근데 집에 오면 제가 마치 뚱뚱한 빈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뭐하지만 아이들이 밥을 주니까 빈민 아이들이 거지근성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어차피 저 친구가 매일 밥을 주니까. 그때 제가 왔던 딜레마였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맞나? 그 2번째 사역이 공부 사역입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8년 5월 달에 제가 9년 동안 있었던 다일공동체를 사임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게 생겼나요? 네? 하게 생겼어요? 네? 혹시 예산 사시는 분 계세요? 예산? 충남 예산 안 사시죠? 제가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예산 공업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바로 전에는 예산 농업고등학교였는데 저 때 이제 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저희 학교는 참고로 5월 달까지 원서를 모집해요. 전국에 있는 돌들이 모이는 학교. 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 예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중앙고 하면 경찰들도 제 고기를 나온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교. 피똥 싸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공부를 안 하다가 한 사람 혹시 여기 아파본 적 있어요? 여기가 왜 아플 것 같아요? 볼펜을 많이 잡고 있으면 여기 아파. 한 번도 안 잡았다고 잡으니까
아파. 맨손에담도 발라보고 뭐 화장지도 이렇게 얇게 해보기도 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했어요. 정말 참고 했어요. 5년을 했어요. 5년을 하는데, 여러분들 캄보디아 글씨를 본 적 있나요? 캄보디아 글씨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라면을 막 부셔요. 부신 다음에 확 뿌려요. 그 캄보디아 글자가 다. 진짜로. 이게 글자인지 지렁인지 확인이 안 돼요. 공부를 안 한 제가 그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말씀,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이 공부를 가르쳐라.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밥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통해서 16년 만에 공부를 했지만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4개월 됐어요. 결혼한 지 4개월 됐고요. 결혼을 할 때쯤에 이제 일이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시죠? 지금 아버님. 지금 제 아내가 와 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장인 어른을 처음 뵐 때 그랬어요. 장인 어른이 그 고졸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고졸에서. 아닙니다. 고졸이 아니고요.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프놈펜 왕립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나온 그 학위가 인정이 되나? 국립대학교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아버님, 왜냐면 제 아내가 이대 성악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나 프놈펜 왕립대학교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굉장히 다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면,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한 지금 1200명 정도 있어요. 한 600가정이 넘죠. 그 당시에. 거기에 프놈펜 왕립대학교를 졸업한 선교사가 제가 4번째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정말 피똥 싸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우수하지 않았지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16절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작년에 오셨던 뽀이뱃 빈민촌, 거기에서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과 공부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뽀이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엠립, 프놈펜이 수도입니다. 시엠립이 이제 두 번째 수도인데, 거기 내에 있는 빈민촌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거의 철거되거나 강제 이주되거나, 있어도 굉장히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뽀이뱃은 국경에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땅 같아요. 선한 곳이 없어요. 모두 안 좋은 곳이 다 있어요. 마약, 매춘, 카지노, 불법적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저희 뽀이뱃 빈민촌이에요. 캄보디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큰 빈민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17절 말씀 때문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뽀이뱃 비전센터, 혹시 그 준비한 사진 있으면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 동네 마을하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저희 여기가 이제 우리 마을인데 아이들 모습이고, 넘겨주시고요. 요런 빈민들이 한 900가정 있어요. 900가정 정도 넘겨주세요. 예. 저게 화장실이 없어갖고 똥 싸는 거예요, 아이들이. 똥 싸고, 이렇게 빈민촌이 있고요.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저런 집들을 통해서 저 가운데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저거는 이제 제 오늘 17절 말씀. 제가 이 자리에 쓴 건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 양을 치료하라. 저는 우리 뽀이페 비전센터에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먹이고, 가르치고, 치료하자. 그게 우리 뽀이페 비전센터에 앞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한 2,000명 정도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밥을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요게 혹시 그 밥을 나눠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면 제 페이스북에 연동하시면 매일 밥 나눠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에서 500명 아이들이 저게 우리들 밥 먹는 모습이고요. 우리 동순교회 미랄 후원으로 인해서 한 달에 10번 아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제 공부하려고 아이들이 이제 접수하는 모습. 이제 저희 센터가 막 시작됐어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깡패 같죠? 네,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한글 가르치는 모습이고. 그 다음, 요번에, 작년에 담임 목사님 오시고, 저희 센터가 뽀이페에 있는 시에 있는 시청에 있는 시장님과 많은 관료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봉사를 합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모습입니다. 205평이고요. 3층 건물이고, 저 센터가 빈미촌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이건 마지막 이게 없는 내용인데, 제 아내를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 센터 건물을 3층으로 칠 때 이름이 이규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규연. 저는 이기원이고요. 제 아내는 이규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중매해 주셨고, 제 아내를 손을 잡고 단기 선교로 와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우리 자매님을 만나게 해준 게 3층 건물에 올라갔어요. 3층 막 그때 바닥 콘크리트 칠 때. 그때 제가 규현이한테 그랬어요. 규현 씨, 여기 한 900가정 빈민들이 있는데 900가정 중에 아이들이 한 2,000명 있다. 2,000명 있는데 그 2,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다. 부모가 없는 고아도 있고, 부모가 태국으로 돈을 벌러 갔는데 아이를 안 찾으러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규현 씨, 저 2,000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가 아멘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저는 사고뭉치였죠. 저희 과거 얘기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사고뭉치였는데 저를 하나님이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들어 쓰신 게 아마 빈민촌에서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고, 이런 분을 캄보디아에 보내신 거에 대해서 전 너무 그때 감동이 됐고,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나이가 지금 몇 살로 보이세요? 42입니다. 42.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41살에 장가를 보내주시고 42살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뽀이펫은 세 번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미리 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어요. 그 질병이 보통 피부병이나 이런 작은 찰과상부터 시작이 되는데, 워낙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계속 덧나요. 덧나서 고름이 생기고, 그리고
화재나 이런 거로 불이 났을 때 미리 좀 손을 쓰면 아이들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 때를 놓쳐가지고, 그렇다 해서 이 아이들을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면 너무 비싸요.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하루 일당이 7,000원이거든요. 하루 막일 하시는 분은 하루 일당이 7,000원인데 감기약이 2만 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사 먹어요, 감기약을? 그래서 뽀이팻 우리 5,000명 900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진료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진료소를 통해서 뽀이팻 그 선교센터가 먹이고 가르치고 치료가 돼서 그 빈민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요. 오늘 설교 간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캄보디아 빈민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간증을 통해서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 도전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디 캄보디아 뽀이팻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 보니 캄보디아고 태어나 보니 뽀이팻 빈민촌인 저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불어 먹고 배우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